네, 안녕하세요. 포털브레이브 유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아스트랭컨에서 신제품 SP3000이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고요. 가장 빠르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사전에 아스트랭컨 개발진 분들을 또 만나서 제품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SP3000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가장 고급기 라인인 울티마 라인의 제품이고요. 이전 기기인 SP2000이 2019년 말에 출시가 됐으니까 3년 만에 새로운 기기가 출시가 된 셈입니다. 보통 아스트랭컨 제품들은 출시 주기가 2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출시가 많이 연기됐죠. 가장 큰 이유는 AKM 공장이 화재로 전소가 되면서 2020년에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신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로얄타저기가 다녀온 하이엔드 미넨에서 AKM사에서 새로운 칩셋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AK4499EX라는 칩셋이었고요. 바로 오늘 가져온 이 SP3000에서 그 칩셋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SP2000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적용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리뷰 한 편이 나올 정도입니다. 셰시, 그러니까 외관이 바뀌었고요. DAC 칩셋, 내부 구조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UI, 사용자 편의성도 싹 바뀌었습니다. 소리도 기존 SP2000과 비교했을 때 한두 단계 위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향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고요.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부터 짚어볼게요. SP3000은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버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이 되었고 코파라고 해서 재질을 다르게 해서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색상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재질은 동일합니다. 블랙은 그 실버 위에다가 아노다이징을 했는데요. 셰시 재질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광 자체가 다른 제품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외관 재질이 가능한 이유는 SP3000에 사용된 소재 덕분인데요. 이 904L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V자로 시작되는 것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생활에서는 3자죠. 304L, 316L 요 정도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316L만 해도 고급 시계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SP3000에 적용된 904L은 롤렉스에만 적용되는 그런 재질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롤렉스는 1985년부터 904L을 소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음향기기를 통틀어서 전자제품을 통틀어서 이 904L이 적용된 기기는 이번 SP3000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904L 스테인리스 소재도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이 가공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휠 보이시죠? 여기 디자인이 이 시계에 달린 용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품 시계 용도를 제작하는 스위스제 무진동 가공기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광, 재질,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소리가 나는 묵직한 고급 시계를 들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이 처음에 제품 저희가 두 대를 다 받았을 때 실제로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실버를 먼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스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좀 보기에도 멋있으니까. 근데 만지면 만질수록 이 블랙이 정말로 매력이 넘칩니다. 광도 그렇고 이 블랙 자체도 그냥 깜정색 블랙이 아니더라고요. 소재 가공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블랙의 색상을 내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코팅 단계를 거쳤다고 합니다. 보통은 PVD 코팅 이후에 AF 코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SP3000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경화 이온 도금이라는 IPH 코팅이 한 단계 더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광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리 수준도 뛰어나지만 이런 명품 같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리뷰를 찍는 저희 이 시점에서 들은 바로는 해외 리테일가는 정해졌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3,700달러라고 하고요. 아직 국내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환율 이슈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좀 저렴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게 되면은 블랙을 고를 것 같아요. 타작에는 뭐 고를래? 파격적인 재질을 사용한 만큼 바디 디자인에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 이 볼륨 휠이 달린 바디 부분의 디자인을 이번에는 약간 음각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SP2000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휠 부분의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SP2000 같은 경우에는 휠을 기준으로 양쪽이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SP3000은 휠 쪽으로 모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것 외에도 SP3000에는 이쪽에 이렇게 음각으로 각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손에 걸리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SP2000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파지감을 줬다면 SP3000은 이 각을 가지고 준 셈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팀 스텔라시 말로는 SP3000이 오랜만에 나온 제품인 만큼 새로운 걸 전부 담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릇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뒷면은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뒷면에 들어가 있는 이 삼각형 기하학적인 무늬 같은 것도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큰 틀은 SP 시리즈의 패밀리 룩 디자인이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고요. 빛과 그림자 컨셉으로 여기저기 각을 준 그런 모양새고, 용도 모양 휠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이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고급스럽게 느낌도 나고요. 마니아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죠. 이 SP3000에 적용된 덱 칩셋일 텐데요. 이번에 AKM사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 AKM4499EX가 적용이 되었고요. AKM 공장 전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내놓은 새로운 칩셋인데요. SP3000에서 가장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K4499EX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날로그 단과 디지털 단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AKM의 AK4499EX는 기존 덱 IC가 담당하는 여러가지 파트들 중에서 아날로그 변환 단계만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앞단의 그 디지털 단은 AK4292EQ라는 칩셋이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난번 인터뷰를 촬영을 하면서 그 내부 기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테라톤 알파 그 아스트랄건이 자랑하는 회로가 있죠. 그쪽 내부에 4499EX가 4개가 박혀가 있고요. 그 테라톤 알파 외부 쪽에 4191EQ가 2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언밸런스와 밸런스 회로를 DAC 단부터 아예 분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4191EQ, 4499EX 2개, 이렇게 3개가 묶여서 언밸런스를 담당을 하고요. 또 3개가 또 묶여서 밸런스를 담당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칩셋, 분리된 회로 구조 덕분에 SNR 수치가 파격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밸런스 단 기준으로 했을 때 SP2000 같은 경우가 125dB이었는데요. SP3000은 130dB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이 UI 부분인데요. 기존 아스트랄건 DAP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훨씬 간편해졌고요. 예뻐졌어요. UI 디자인은 아스트랄건 UI 담당자분을 제가 개발 단계부터 몇 번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이런 면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도 드렸었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좀 편의성 면에서도 이런 정도는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정말 대부분의 것들을 최대한 예쁘게 잘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각적으로도 음향기기다운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제품을 켜면 메인 화면에 들어있는 앨범 재킷이 마치 CD 진열장을 보이는 것처럼 구현이 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오디오 마니아들은 듣는 것만큼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예뻐야 자꾸 손이 가고 또 꾸미는 맛도 있고요. 이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태그 정리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일단 앨범 재킷은 입히잖아요. 앨범 재킷을 입혀 놓으면 보는 맛이 좀 있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하나 빠지면 좀 이가 빠진 것처럼 좀 거슬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태그 정리를 한 그런 보람이 느껴지는 메인 화면이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현재 펌웨어 기준으로 소소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이미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판매될 시점에서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편리한 펌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성 부분인데요. 기존 모델에 있었던 이 좌우로 스크롤 해가면서 조절을 했던 게 여기엔 없어요. 예전에는 스트리밍 어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화면을 옆으로 쓸고 서비스 버튼 눌러서 들어가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메인 화면 그 하단에 버튼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서요, 조작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화면 상단 스크롤 해가지고 위젯 꺼내는 것 외에는 이리저리 화면을 밀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원한다면 이 메인 화면에 CD 재킷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세한 부분들도 디테일을 잘 살려뒀더라고요. 곡을 재생하면 그 메인 화면에 CD 재킷 아래에 빨간색 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 뭔가 좀 깨알같은 디테일인 거죠. 그리고 재생 화면에서 곡 정보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곡명이 아무리 길어도 화면 내에 한 번에 표시가 됩니다. 이전에는 제목이 길면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보여줬는데요. 클래식 같은 곡들은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하늘에 보이지가 않아서 좀 불편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적용을 해서 수정을 해주셨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화면을 껐다가 킬 때마다 처음에 보여주는 그 앨범 재킷이 랜덤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매번 똑같은 것만 보여줘도 재미가 없잖아요. 또 이런 것도 디테일이네요. 이제까지 적용된 아스트랭컨 DAP들의 최신 기능들, 룰렛을 포함을 해서 모두가 들어가 있고요. SP3000에 처음 적용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DAR이라는 기능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리마스터라는 기능이고요. 일종의 자체 업샘플링 기능인데 요즘 플레이들이 다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기능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DAR을 적용을 해서 들어보니까 곡의 어떤 소리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기는 합니다. 소리가 조금 더 차분해진달까? 좀 정돈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면 좀 에어리한 맛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끄고 듣는 게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았습니다. 이런 필터 기능은 있으면 또 쓸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 취향과 입맛에 따라서 조미료처럼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3000을 기다리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텐데요. 저도 제품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과연 SP2000의 소리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 SP 시리즈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스트랭컨의 소리가 한 단계 올라간 수준으로 달라졌던 때가 한 번이 있었는데요. AK380에서 SP1000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사실 AK380 시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었습니다. AK 소리를 좀 음선이 곱고 예쁜 대신에 이 대체로 힘이나 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P1000부터는 음질적으로 DAP 분야에서 최상급 제품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소리가 좋아졌었고요. 이후에 SP2000으로 나오면서 소리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긴 했는데 음질 차이가 드라마틱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잘 다듬어졌다, 완성도가 높아졌다 라고 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SP3000은 저에게는 AK380에서 SP1000으로 넘어갔을 그 정도 수준의 업그레이드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임팩트가 강렬했는데요. 이 DAP에서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개인적인 소감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소리로 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보다 선명해졌고 깨끗해졌고 힘도 실렸고 생생해졌는데 공간감도 여전히 넓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음의 밀도와 공간감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를 명징하게 들려주려다 보니까 음상이 크기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깝게 들리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게 들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인데요. 이 SP3000은 그게 되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SP1000은 저는 조금 소리가 날이 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퍼 버전을 좀 더 좋아했고요. 그런데 SP2000은 여기서 약간의 여유를 더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선명함은 좀 유지를 하되 야금의 디테일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잔향이라든지 공간의 울림들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그 무대의 깊이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SP1000보다는 SP2000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을 했었고요. 그래서 SP2000은 저는 SS 버전을 또 선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SP3000은 SP2000에 비해서 단순히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완전히 다른 사운드, 새로운 사운드가 구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지간한 동가격대 거치형 DAC와 비교를 해봐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공간감, 밀도감, 힘, 정의감, 디테일한 표현력, 온도감,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리뷰했던 내용하고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AKM의 공간감과 해상력에 ES4의 밀도와 무게감이 더해진 느낌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SP 시리즈를 들을 때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소리가 무대에 좀 쫙 펼쳐져 있으면서 쫀쫀하게 들려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듣는 편인데요. SP3000은 듣자마자 생각보다 토널 밸런스가 묵직하게 잡혀서 좀 의외였습니다. 뭔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인데 들을수록 어깨에 힘이 빠지는 그런 편안한 소리였어요. 들으면서 떠오르는 제품 중에 그 아쿠아 어쿠스틱 퀄리티라는 오디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아쿠아 포뮬라라는 굉장히 고가의 DAC가 있는데요. 저는 마치 그 DAC를 들었을 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묵직하면서도 밀도도 높고 그러면서도 좀 자연스러움이 있는 그런 아주 퀄리티 높은 소리인데요. SP3000이 그렇더라고요. 소리 하나하나가 무게가 실리는 데에도 이걸 충분히 소화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그리고 입체적인 무대가 잘 다져져 있고요. 일단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 무대, 입체적인 무대와
정의감, 그리고 토널 밸런스, 이것들이 다 좋으니까 어떤 장르를 들어도 다 잘 소화해냈습니다. 저는 먼저 벨라포츠의 빌더 비치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이 SP3000으로 들어보면 비트의 타격감이라든지 무게감이 정말로 미쳤습니다. 왜 좋은 오디오로 노래를 들어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노래가 잘 들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악기 하나하나 보컬까지 해서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정의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디테일과 배경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온전히 소리에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집중하면 할수록 표현되는 디테일에 반하게 되는 그런 소리였고요. 가장 압권이었던 부분이 한 1분 33초 가량쯤에 마치 콘트라베이스가 긁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음역대에서 손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그 디테일이 정말 저기 그 깊숙한 곳에서 쫙 깔려서 들리는데 깜짝 놀라서 몇 번을 다시 돌려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도미 앤 제이디 백의 앨범 중에서 그 앤더슨 팍이 피처링을 한 Take a Chance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재즈와 팝의 중간쯤 되는 그런 성격의 장르인데요. 드럼, 피아노, 베이스, 그리고 보컬, 요 정도의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곡인데 이 각각의 악기와 보컬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무대를 꽉 채우는 듯한 그런 표현력이었고요. 구성이 단순한 곡인데도 악기들과 보컬의 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이 공간의 여유보다는 꽉 채워지는 느낌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력이었고요. SP3000의 잔향 표현이 멀리 확산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낮게 깔리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잔향이 조금 더 가볍고 넓게 확산되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살짝은 둔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아쿠아 포뮬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것과 좀 상반되는 DAC가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그 데이브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브의 소리를 선호하는 분들은 아쿠아 포뮬라를 들었을 때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가 있을 거고, 아쿠아 포뮬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데이브를 들었을 때 소리가 좀 날린다, 가볍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둘 다 상당히 소리가 수준이 높은 건 맞는 이야기고요. 저는 제 취향은 한 가지를 고집하는 편이 아닙니다. 일단 소리 수준이 높으면 어떤 스타일이든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SP3000은 전반적으로 이 진득한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순히 무게만 잡고 직점을 당겨서 강조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전반적인 균형이 잘 맞아요. 토널 밸런스를 낮고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게 안정적으로 들려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고음질 기기인 만큼 클래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발렌티나 리시차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인데요. 안정된 밸런스와 또렷한 정의감을 테스트하기에는 이 클래식 대편성만한 곡이 없죠. 반대로 말하면 이 클래식 대편성은 어지간한 수준의 기기들에서는 제대로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야금부터 강음까지 세세한 이 선형적으로 표현을 잘 해줘야 하고요. 무대에서 악기들을 잘 구별을 해서 배치가 되어야 하고 악기들의 음색이 서로 겹치지도 않고 뭉개지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무대의 좌우뿐만이 아니라 무대의 깊이에 대한 표현력도 뛰어나야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표현력들은 얼마나 미세한 소리까지 잘 표현할 수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전 SP 시리즈 모델들도 다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SP3000은 이 기본들은 당연히 잘 지켜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각 악기들의 하모니라고 해야 할까요? 악기들의 솔로 파트는 딱 그 위치에 집중을 해서 들려주는데 총주에 들어와서도 그 악기들이 전혀 이질감이 없이 각각의 질감을 잘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피아노 협주곡이니까 주 선율은 무대 앞에서 피아노가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총주 부분에서도 그 피아노의 타건 질감이라든지 소리 표현력들이 매력적으로 잘 살아납니다. 선명하면서 딱딱하지도 않고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 뒤에 오케스트라에 받쳐지는 소리까지 웅장하게 잘 표현이 되니까 이게 좋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악기별로 소리가 선명한 기기들을 분리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SP3000은 분리라는 표현보다는 융화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전작이었던 SP2000 같은 경우는 개별 소리가 선명하고 분리가 잘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맛이 조금은 덜해요. 그런데 SP3000은 총주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2000과 음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SP3000이 한두 급은 윗급의 소리였습니다.
개발팀의 찰리 씨도 이번 제품을 튜닝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가장 완벽한 소리에 최대한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두 이 새로운 칩셋, 회로 설계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품을 리뷰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소리로는 깔 데가 없었습니다. 뭐 어떡해요.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이 정도면 정말 진지하게 예전에 아스트랭카에서 만들었던 전용 거치형 독도 다시 만드는 걸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소리라면 헤드파이 유저들 뿐만이 아니라 하이파이 소스기로 사용을 해도 좋을 만큼의 아주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예요. 저도 사실 이번 리뷰를 하면서 하이파이 소스기로는 제대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소리가 또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가 되네요. 이전 SP2000까지는 공간은 넓은데 상대적으로 깊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면에서 잘 만든 하이파이 소스기와 비교하기는 살짝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무대의 깊이감, 밀도가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스피커 시스템으로 들어도 그때 스피커 좌우 간격을 조금 더 벌려서 넓게 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몇 가지 꼽아 볼게요. 처음 부팅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정말 길어요. 이 로고가 뜨고요. 한참 지나야 그제서야 로고에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입혀지는데 그 이후에도 오래 기다려야만 그제서야 부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열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용을 했을 때 좀 따뜻하다 해서 조금 더 올라간 살짝 뜨겁다 수준의 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칩 부분도 있고 기판 부분도 있고 회로 부분도 있고 개선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리뷰 뒤로 갈수록 목이 점점 쉬는 게 저도 느껴졌는데요. 네,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네, 저희가 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AK SP3000 셰시들을 단계별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1단계인데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904L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정말 엄청 무겁고 요걸 이제 1차적으로 통절삭 가공을 해서 만든 게 요거예요. 내부를 팠죠. 겉을 좀 깎고 뒷면은 아직 가공이 안 됐고 여기서 뒷면까지 가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이 가벼워졌죠. 그 큰 게 요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단계 폴리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짝이게 됩니다. 예쁘죠? 광이 진짜 시계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블랙으로 아노다이징한 거, 블랙 코팅.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끝.